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제 뒤에 보이시는 거 뭔지 아시죠? 이 콜로세움입니다. 제가 왜 또 콜로세움에 왔냐고요? 자, 여러분도 이 로마, 이탈리아 로마에 오시면은 누구나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콜로세움에 와서 이 사진을 찍고 가시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정작 그 콜로세움 안쪽 내부에 들어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실 겁니다. 그 이유는 이 표를 사는데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들어가는 대기줄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. 그래서 아마 그 시간 관계상 이 콜로세움 내부까지 전부 다 이렇게 투어를 하고 가신 분은 적으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콜로세움 내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그 콜로세움 내부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저와 같이 콜로세움 내부 같이 함께 구경해 보시죠. Reservation, that's number 8. 예, 여러분도 여기 들어오실 때는요, 이 표를 인터넷상으로 예약을 꼭 해서 들어오십시오. 이 그냥 현장에서 구매하는 표를 사려면은 너무나도 줄이 길거든요. 근데 인터넷상으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, 이 당일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늘 오후 표를 예약해서 인터넷으로 예약해서 샀거든요. 그러면 훨씬 더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. Buongiorno. Grazie. 예, 여러분,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콜로세움의 이 내부입니다. 아마도 처음 보시는 분은 많이 실망하셨죠? 뭐가 이렇게 다 부셔져 있나? 우선은 콜로세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콜로세움은요, 이 베스파시아노스 황제가 이 건설을 처음 시작했고요. 그 아들인 티투스하고 동생인 도미티아노스가 완공시켰습니다.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노스의 바로 전 황제는 누구냐면요, 이 네로 황제입니다. 이 네로 황제가 결국은 이 민심을 얻지를 못하고 죽고 나서 이 로마 역사에서는 처음으로 이 서민 출신의 황제가 들어선 것이 바로 베스파시아노스 황제입니다. 그래서 베스파시아노스 황제는 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 콜로세움을 갖다가 아주 열성적으로 건설을 했는데,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우선은 자기가 그 전에 그 사치와 낭비를 하던 그 네로 황제하고는 다른 서민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바로 네로 황제의 초호화 별장이었던 황궁 궁전의 한 연못이었거든요. 거기를 갖다가 메꿔 가지고 이 황제의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로 개방을 하게 된 거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,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제 서민 출신의 황제가 되다 보니까 자칫 권위가 잘 안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아주 위험 있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황제의 위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기서는 많은 검투사 경기가 벌어졌어요. 검투사 경기는요, 로마 시대 때 정말 인기 있는, 그 현재로 말하면은 우리 축구나 야구, 뭐 미식축구, 미국에서 이런 데서 아주 열광하고 그 슈퍼스타들은 돈을 많이 벌듯이 그 당시에로서는 서민들한테 정말로 인기 있으면서 그 스타가 되면은
정말로 아주 큰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꼭 그 노예들만 이 죽기 살기로 싸운 거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이 황제들은 이 서민의 이 기대에 부응하고자 여기서 검투상 경기를 많이 열었어요. 심지어는요, 이 콜로세움이 처음 개장됐을 때 기념으로 이 티투스 이 황제는요, 이 100일 동안이나 여기서 검투사 경기를 열었습니다. 100일 동안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열었죠. 근데 이 콜로세움은요, 꼭 그런 검투사 경기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, 진짜로는 황제에게는 이 여론 수렴의 장이었습니다.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자기가 이렇게 직접 여기에 관중들이 이제 한 5만 명 이상이 이렇게 꽉 찼을 때 이 황제의 이 권위에 뭐 도전한다든지 아니면 황제에 상당히 열광한다든지 이런 걸 보면서 자기의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될 건지 이런 그 민심을 갖다가 이 수용하는 이 공간이 되었던 것이 이 바로 이 콜로세움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제는 이 콜로세움의 내부에 대해서 구석구석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지금 보이시는 것이 이게 관중석이거든요. 자, 그 십자가가 보이시는 부분 있죠? 거기가 그 황제가 앉던 자리면서 거기가 이제 바로 1층이 되겠습니다. 그 위에로 보면은 2층, 3층이 이 계단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그냥 시멘트로 이 경사만 지어져 있죠.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게 이 바로 4층입니다. 근데 각 층은요,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계급 사회를 아주 잘 알 수 있어요. 그 십자가가 있는 곳은 이 황제가 그 자기의 모습을 갖다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자리로 마련해 놓은 자리고요. 그 옆에는 그 베스타 그 신전의 여사제 그들이 그 황제 옆에 유일하게 배석을 할 수 있고요. 그 옆으로는 이제 바로 원로원들이나 이런 그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요.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은 이 돌에 그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짜가 아니로 아주 비싼 값을 주고서 자기의 이제 지정석을 사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위층에는요, 귀족들이 앉았고 2층에는, 이 3층에는 일반 서민들이 앉았습니다. 그리고 4층에는요, 이 노예들이나 여자, 그 다음에 외국인 이런 사람들이 앉았는데요. 거기는 대신에 이 무료였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불만 없이 이 황제에게 감사하면서 이제 경기를 볼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도대체 이 관람석에 이 돌들은, 계단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? 자, 여러분, 저쪽을 이렇게 보이시면은요, 일부러 그 당시에 이 관람석을 재현해 놓은 하얀 대리석들이 보이죠? 원래는 이렇게 다 있었는데요, 그 이후에 이런 석재들을 갖다가 다 가져간 바람에 지금은 저렇게 이 경사만 남아 있답니다. 이 관람석에도 과학이 숨어 있는데요, 1층, 2층, 3층, 4층으로 갈수록 이 경사가 점점 심해져 가지고 저 4층에서도 여기 그 경기를 갖다가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거는 저 4층 위에 이렇게 보이시면은요, 거기에 바로 이 쇠 기둥이나 나무 기둥이 꽂혀 있던 자리가 있어요. 거기는 어떤 자리냐? 바로 거기부터 이 현대 시대로 말하면 차양이죠. 차양을 갖다가 쳐가지고 이 햇빛을, 강한 햇빛을 피하면서 시원하게 이 경기를 관람했다고 하는데요. 그 차양을 벨라리움이라고 하는데 그 규모가 워낙 크고 많기 때문에 이 로마 해군 소속 1000여 명의 병사들이 그거를 갖다가 관리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게 여기시는, 왜 그러면은 지금은 황제 자리에 십자가 저렇게 있을까요? 그것은 이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 그리스도 시대 때 이곳이 과거에 이 그리스도 신자들의 이 여러 순교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갖다가 성역으로 정해가지고 이 교황께서 명해서
저런 곳에 십자가를 갖다가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. 그런데 이 콜로세움에서는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아치입니다. 아치. 여러분이 보셔도 여기에 보시면은 독립문처럼 생긴 수백 개, 수천 개의 아치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아치는요, 이 로마인들이 물론 이제 다른 그 에트루리아인으로부터 전수받았지만 아주 중요한 이 건축 발명품입니다. 이 적은 무게를 가지고도 많은 무게를 갖다가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콜로세움이나 이런 건축물들이 가능하게 됐던 거거든요. 그리고 이 곳곳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아치형으로 된 이 출입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출입문이 76개가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참 과학적인 것이 여기 들어오는 관중이 다 그 어느 출입문으로 들어가고 앉을 자리들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끝나고서는요, 이 5만 명이나 되는 관중이 30분 안에 안전하게 이 경기장을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아시죠? 여기는 이제 검투사 경기뿐만 아니라 이 사나운 맹수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도 여기서 이제 열렸는데요. 이 맹수들은요, 우리가 그 티투스 황제가 처음 여기를 이제 개장해 가지고 이 100일 동안 그 검투사 경기를 열 때 이 첫날 동안 죽어서 나간 맹수가 1000마리랍니다.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맹수들이 죽으면은요, 그거는 이제 그 가죽은 시민들에게 논아주고요.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여기에 있는 다른 그 맹수들에게 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 발굴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하수구에서 이 맹수들의 이제 뼈가 발견되는데요. 그 뼈 종류를 보니까 이 로마에서는 있지 않은, 이탈리아에서는 있지 않은 뭐 코끼리라든가 치타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죠.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. 무슨 말이냐? 그것은 각 로마의 그 정복한 속주에서 아프리카라든지 이집트 이런 데서 다 갖고 온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죽임으로 해서 자기들의 그 정복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여기서는요, 과거 예전에는 물을 가둬가지고 모의 해전도 열렸습니다. 응? 못 믿으시겠다고요? 제가 그러면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. 여러분, 지금도 보시면은 이 관람석 말고 이 경기장에 지금은 이제 많은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잖아요. 그곳이 예전에는 여기에 이제 그 무대 밑에 있는 지하실이 해당되는데요. 처음 건립될 당시에는 저런 구조물들이 없었습니다. 그냥 단순하게 그 지하가 움푹 패여져 있었고요. 거기에 이제 이 기둥들을 받고서 그 위에 이 널판지를 갖다가 얹혀놓은 것이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해전이 열릴 때는요, 그 위에 있는 널판지를 갖다가 제거하고 그 밑에 있는 가변적인 기둥을 제거하면은요, 큰 이 풀장 같은 공간이 생깁니다. 그러면은 지금도 이 경기장 주위에 보면은 이 도랑들이 쭉 파져 있고요. 그 각각의 이 물이 유입될 수 있는 곳에 이 방수로 된 지하 이 수로가 있거든요. 거기를 통해서 여기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. 근데 놀라운 거는요, 이 물을 채우는데 2시간 내지 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. 그래서 물이 이제 가득 차면은 이 작은 배를 띄워 가지고 거기서 서로 이제 해전을 벌이는 거죠. 원래 이 모의 해전은요, 로마 해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거를 기념하는 행사였는데요. 이것을 경기 형식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정말로 노예들이 편을 나누어서 한 편이 죽을 때까지 싸웠으니 이 관람하는 관중들은 얼마나 열광했겠습니까?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요, 이 거대한 이 콜로세움이요, 그 완공되기까지 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그래요.
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. 예전에 이제 성당이나 이런 거 건립할 때도 100년 내지 심하면 300년까지 걸리는데 이 8년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?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는데요. 이 첫째는 이 모듈화입니다.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콜로세움은 이 똑같은 이 유니트가 서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모듈화를 시키면은 공사하는 사람도 훨씬 더 쉽고 이 빨리 진척이 가겠죠. 이 두 번째는요. 그 당시에도 요거를 갖다가 콜로세움을 그 건축할 때 이 네 개의 부분으로 이렇게 4등분을 해서 각각의 그 공사 감독을 따로 뒀답니다. 경쟁을 시키는 거죠. 그러니까 빨라지고,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그 당시에 놀라운 이 건축 자재나 이 기술들입니다. 여러분이 이 콜로세움에 와 보시면은요, 이 돌로 그냥 깎아서 쌓고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이 테라코타형으로 된 이 벽돌들이 층층이 쌓여 있는 거를 보실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요, 그 당시에 이미 이 콘크리트 기술이 있었습니다. 이 로마인들은 이 화산재, 그 다음에 석회, 모래, 물 이런 거를 적당히 배합하면은요, 이 콘크리트가 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. 그래서 여기에 그 오셔서 직접 보시면은요, 이 양쪽에 그 벽돌로 쌓고 그 가운데를 갖다가 콘크리트로 채워놓음으로써 빠른 이 공사를 할 수가 있었고, 또한 이것이 수천 년간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강한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,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? by the award. 자, 여러분, 제 덕분에 콜로세움 내부 구석구석 재밌게 잘 보셨죠? 그런데 여러분, 그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이렇게 화려하고 과학적이고 위대했던 이 로마가 왜 망했을까? 자, 그거는 다음에 제가 새로운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궁금하시면은 500원이 아니라 제 동영상을 계속 보셔야겠죠? 자, 여러분, 다음 여러분 또 뵐 때까지 그러면은 안녕.